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유튜브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만의 금요일 전통. 저 혼자 만든 금요일 전통. 뭐죠? 이름 읽어드리기 한번 해야죠. 이름 읽어드리기? 네. 아이디 읽어드리기. 자, 주식 대박 인생 역전님 안녕하세요. 이메너리님, 이지은님.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못 읽어. 2,000명을 어떻게 다 읽어? 예. 라흐마니노프님, 라흐마니노프. 맨날 제가 저 아이디를 자주 보면서 무슨 뜻인지 했는데 라흐마니노프구나. 그리고 브로콜리 냠냠님, 말려조님, 사이먼군님, SHC님, 스노우화이트님, 와 오셨네요. 혜민님도 오셨고 이메너리님도 오셨고 배우망님 오셨고 이런 머쓱님. 제가 저번에 이제 스노우와이님이 남자다. 네.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성분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하셨어요. 예, 차차차님, 태선씨님, 그린님, 애오망님, 너무 빨리 올라가네. 토토박, 아이고. 제이돌돌님, 파파치치님. 안녕들 형. 이제 형님들도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드로님, HH님. 자, 광고 때문에 밑에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래요? 요거는. 전수곰님, 좋습니다. 진아킴님.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 한가한 그룹님, 파파치치님 아까 읽어드렸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9시 반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용지표. 고용지표. 근데 저 되게 재밌는 기사 봤어요. 고용지표가 좀 안 좋을 거래요. 안 좋다. 네. 안 좋다는 건 시장에 좋다. 그렇죠. 네, 고용지표 안 좋다. 근데 그 실업률 3.8%.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10월에 자동차 파업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것만 갖고도 한 3만 명은 3만 명은 일자리 잃었을 걸,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후 9시 반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부터 커다란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떤 게 있죠? 서머타임. 다음 주요? 11월 5일부로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렇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미국 시장 개장하는 시간도 아마 달라질 11시 반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11시 반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는 좋은 겁니까? 저희는 11시 반까지 해야 되니까 뭐 좋은 거죠. 11시 반까지 해야 돼요? 원래 11시 반까지? 좋은 거죠, 뭐. 좋은 겁니까? 11시 반까지 해야 되나? 11시 반까지 해야 되나? 참. 자, 서머타임.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11월 6일, 그러니까 11월 5일 자정 넘어서면서부터인 거죠?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닌가? 자동차 파업이랑 실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진짜 이거 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로이터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10월 고용 보고서를 위해 기업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최소 3만 명의 전미 자동차 노조 회원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긴지 아닌지는 이따가 잠시 후에 저희 지표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우리 시장 어제 너무 좋았죠. 어제 정말 상당히 좋아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일단 다 반등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약간의 좀 환호성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는 또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애플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프리마켓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또 오늘의 시장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서머타임 벌써 11월 달이 되고 2023년이라는 숫자를 쓰기가 아직도 어색한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20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뭐 한 거 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근데 것 너무 같아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도 하셨지, 예. 그 국가경제 기여도 하셨지. 예. 네, 저는 정말 많이 했죠. 네, 정말 많이 하셨죠. 예, 출생률에 그래도 네. 조금이나 뭐 보탬을 했고. 그러니까. 예. 또 0.0000000000001 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혼인율에도 약간의 조금 혼인율에도 하나 했다. 그래도 소비를 했다. 나는. 소비했다. 그쵸. 소비 많이 하셨죠. 예, 내수 진작을 내가 일으켰다. 조금이나마. 여기 지금 사실 저는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 네. 미혼 남성 여성분들, 결혼하고 출산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예, 저는 해보니까 네. 육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사실. 막 지옥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옥은 아니죠. 예, 너무 지옥은 아니죠. 좋은데. 네. 너무 이제 겁먹고 네. 내가 좀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이번 생에는 끝난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 친구들 정말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맞아요. 얘기 물어보면 네.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이러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비싸고 내가 책임 못 지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컨텐츠도 같이 한번 그렇죠.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과 한번 좀 나누는 시간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시장 정말 저 차트 제가 웬만하면 정 안 갖고 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워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도 지금 1.7%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여줬다. 다우 지수만에 한해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제 2.6%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정말 많은 큰 상승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두들겨 맞았던 그러니까요. 그런 중소형주들이 어제 그래도 활짝 좀 미소를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리고 S&P 500, 나스닥까지 1.7에서 1.8% 또 1.9%까지 가는 그런 아주 견고한 분봉을 보여줬다. 시작도 좋았는데 끝엔 더 좋았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어갈지가 정말 관건인 것 같은데 한번 시장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게 되면 유가와 금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유가 보게 되면 사실 81달러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지금 83달러까지 잠깐 좀 올라갔던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672 지금 약간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쭉쭉쭉쭉쭉 빠지는 그러한 10년물 국채 금리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좀 가지고 나온 게 오늘 특별하게 가지고 나왔고 네. 앞으로 글로벌 라이브 하면은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프리마켓의 오늘의 상승 종목입니다. 상위 종목부터 제가 물론 뭐 다 갖고 나오고 싶지만 이 화면상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다 갖고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의 프리마켓 상승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물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대다수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블락이 여기 지금 다 위치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퀘어죠, 스퀘어. 어제 거가 아니라 오늘 오늘 시간에 거죠? 지금 17.21%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어제도 상태예요. 급등했었는데. 어제는 7% 올랐어요. 시장에서. 근데 네. 오늘은 17.21%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실 블락과 페이팔 같은 부류로 지난 2021년에 정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네.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실 것이고 비트코인 관련주 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비트코인의 힘 그리고 FMC 회의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프리마켓 괜찮았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가격이 0. 뭐라고 돼 있는 부분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이제 상승 종목들 보게 되면 0.뭘로 시작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일단 제쳐둬라.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말 안 듣죠. 잠깐만 47%? 오늘 단타 좀 쳐볼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락 종목입니다. 오늘의 하락 종목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포티넷이 사이버 보안 종목인데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미스가 되고 가이던스에 따라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23%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티넷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팔로알토, 포티넷 이런 종목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좋지 않은 프리마켓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나머지 종목들도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0. 이런 거 제가 많이 안 봐서 후덜덜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쭉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 제가 매일 한 1분이라도 잠시 매일 이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월가에서 나온 신중론이에요. 자, 랠리 믿지 말고 신중하자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랠리 믿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 금리에 대한 높은 금리 인상이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네. 지금의 어떤 고금리가 이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너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내년에 좀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오늘 이제 그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연준의 어떤 의견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권의 스탁 600이죠. 스탁 600. 네. 예, 유럽 지수를 볼 수 있는데 3월 말 이후로 최고의 주간 실적을 보이고 있대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예, 물론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이제야 조금 반등을 보이나 이럴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최고의 어떤 주간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8월, 9월, 10월에 최악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나서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피델리티에 있는 인터내셔널 그 투자 책임자예요. 네. 근데 제가 영어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영어로 뭐냐면 만약에 제롬 파월의 스피치를 너가 보게 된다면 제롬 파월은 본인이 봤을 때 네. 약간 매파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동결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분께서. 네. 예,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우리 다들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렇죠. 완화적이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매둘기다, 뭐 참새다. 어제 제가 막 참새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분께서는 약간 매파적인 편향이 그쪽으로 좀 편향돼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셔서 좀 신중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이제 애플 실적 발표예요. 애플 실적 발표 오늘 경제 방송에서는 뭐 거의 다 했을 겁니다. 단골 뉴스고 지금 한 수십 번 나왔을 텐데 네.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야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까봐. 그러니까. 네, 그럴까봐 갖고 나온 겁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요, 실적 발표, 그러니까 프리마켓 보게 되면 이제 훅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래서 프리마켓 때 한 마이너스 4%까지 좀 내려갔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은 좀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2.83%. 물론 지금 또 어떻게 변동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애플이 가야 할 길은 이것인가라는 제가 제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월가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그런 실적은 보여줬지만 부분별로 조금 우리가 뜯어봐야 된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갈까?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지은 이유가 아마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는 우리 매출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네. 네, 하드웨어는 좋지 않게 나왔는데 과거부터 애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얘기를 했었던 서비스 분야가 그렇죠. 정말 이제 효자 섹터로서 효자 세그먼트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TV 가격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가격 올린다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가격 애플 TV 올린다고 가격 올린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중국 수요 부진이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면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뉴스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잠깐 좀 뜯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각 부문별 그리고 나라별 성장률입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아이폰은 어느 정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는 네. 그런 매출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맥과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아이팟이나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큰 매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가 지금 1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하드웨어적인 어떠한 큰 이노베이션, 혁신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나라별 이제 그 뭐랄까요, 대륙별 네. 판매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은 1%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그 외에 유럽과 그 외에 많은 나라들, 특히 뭐 중국 시장 정말 중요한데 중국 시장도 좀 빠지는 모습,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 뭐 기타 우리나라나 뭐 여러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에서 크게는 아니죠. 마이너스 1%니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중국이 사실 2021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네. 그 이후로는 진짜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좋지 않은 그러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뭐 폭스콘 사태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이슈부터 해서 뭐 정말 그리고 중국 내의 여러 이제 소비 부진 그리고 뭐 부동산 이슈 뭐 너무 많잖아요. 노이즈가.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아이폰에 돈 쓰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뭐냐? 야,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아, 교체 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썼으니까 네. 매출 성장률 자체가 뭐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고 소비가 지지부진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도 이제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렇게 되게 충성도가 워낙 더 높으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아이폰 매출의 저점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각자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음. 요즘에 고장이 안 나요. 저는요. 12% 쓰고 있는데. 전 10일이에요. 10일. 아, 11이에요? 10일. 저는 10일입니다 지금. 배터리도 쓸만하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심지어 저는 왜 안 떨어뜨리나 모르겠어. 내가 좀 떨어뜨려야. 네. 잠깐만. 떨어졌네. 바꿔야겠다. 이제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이건데 안 떨어뜨려.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10일을 지금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대리킴한테 네. 나 이제 핸드폰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근데 멀쩡한 거 뭐하러 바꿔? 그래서 그 깨질 때까지 써라. 깨질 때까지 써라. 그래서 지금 약간 느슨하게 잡고 다닙니다. 약간 우리 옛날에 일본차 기반으로 SM5 만들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 SM5 말고 맞다. 르노 삼성 SM5인데 그때 너무 안 고장 나서 사람들이 그걸 10년, 15년 탔었잖아요. 예전에 삼성도 그게 있었어. 갤럭시가 갤럭시 뭐였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인가 4인가 뭐 고장이 너무 안 나니까. 그래요? 예, 그때 이제 이거 잘못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부품이 꼬레아가 많아서 지금 부품 가운데 33%가 우리나라 거잖아요. 예, 정말 잘하지. 예, 알겠습니다. 정말 등짝 스매싱. 정말 얘기했다가 등짝 스매싱 맞을 뻔했는데. 길 가다가 일부러 벽에다 이렇게 긁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누가 날 쳐줘야 돼요. 그래야 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애플 제가 결국에는 이것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애플 서비스 매출 성장이에요. 자 왼쪽은 뭐냐면 전분기까지의 매출 성장이었습니다. 전분기 성장률인 거죠? 성장률이죠. 성장률인데 과거에 정말 확 올라왔던 성장률, 그러니까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쭉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분기부터 잠깐만 서비스 매출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그 전에는 사실 아이폰이나 뭐 다른 매출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서비스만 좀 괜찮았던 부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게 성장률이 갑자기 거의 20% 성장률까지 거의 도달하고 있는. 이번에 16%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이거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지금 보여지면서 결국에는 애플이 이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좀 감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많고 또 이제 R&D 부분에서도 여러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이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단가를 낮추려고 밑에 하청 업체들과 정말 뭐 싸우고 애플 갑질을 하네 어쩌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서비스 분야는 그렇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카우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애플의 어떤 우리 그로스 마진이나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서비스 매출에 따른 그런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다음 분기까지 또 지켜보시는 하나의 부분이니까 애플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부분별 분기 매출 흐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은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가장 짝대기가 큰 게 바로 아이폰이겠죠. 아이폰이고 요 밑에 이제 뭐 알록달록한 것들
기타 기계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타 기계들 뭐 맥이 될 수도 있고 맥프로든 뭐 웨어러블 기기든 근데 이 기타 기기들의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요게 주황 색깔이 보이죠, 주황 색깔. 네. 예, 이 주황색이 이제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중으로 볼 때 예전에 아이폰의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야, 너무 아이폰 매출의 비중이 크다. 너무 의존되어 있다가 네. 애플의 어찌 보면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분야까지 비중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의존적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굳이 본다면 왜냐면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과거 보세요. 과거 보시면 이 아이폰 매출과 이 밑에 기타 부분의 이 괴리감이 정말 컸잖아요. 이 비중을 봤을 때.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좀 옮기게 되면서 이제 이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됐어. 네. 예, 이 서비스 분야가 키가 좀 컸어요. 뭐 잘 먹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향후 애플의 어떤 기업의 방향성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매출의 이제 브레이크다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씩 이 화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매출이고 어느 정도 비중인지가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또 눈으로 좀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지출적인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로핏이 저 녹색 부분, 요 정도 이제 23 빌리언 달러니까 뭐 하나로 치면 뭐 30조 원, 뭐 35조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분기별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분야 뭐가 있느냐? 뭐 애플 뮤직이 있을 것이고, 뭐 앱스토어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죠. 애플 TV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 보시는 것도 애플 투자자로서는 꼭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성적표를 제가 중간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S&P 500에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시총을 봤을 때 애플이 지금 한 7% 또는 잘 나갔을 때는 한 8%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비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한 7%대, 그리고 알파벳 또 구글 4%대, 아마존 3%대, 엔비디아 3%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타가 사실 지금 최근까지 이제 매출 성장표예요. 매출로 봤을 때 23%를 증가시켰던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번 실적. 이번 실적 발표. 이번 실적. 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제가 3분기를 써야 되는데. 메타가 23%, 가장 큰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아마존이 13%, 이제 구글 알파벳 11, 테슬라가 9%, 넷플릭스가 8%, S&P 500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실 S&P 500의 평균치보다는 훨씬 크게 상회하는 그러한 어떤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애플은 좀 초라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가 그래도 크게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 열가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낙폭을 좀 줬던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3분기 매출 성장률은 이 정도 수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 기업이에요. 이거 물론 이제 유산함님과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우버도 있을 것이고 리비안도 있고 디즈니 또 이제 개인 투자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또 AMC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이제 비욘세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너무 이제 그 수익률 그 공연으로서 수익을 너무 많이 내서 이제 그 앞으로는 극장에 단 하나 남은 미래 희망 이게 바로 이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 티켓 판매하는 라이브 네이션. 라이브 네이션 그죠? 예, 라이브 네이션도 최근에 오늘 또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큰 폭의 또 실적을 또 보여줬습니다.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 덕분에 예, 그러한 어떤 티켓 판매 성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어펌이나 그 기타 중소형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그리고 기자님께서 저는 뭐가 좀 눈길을 끌었냐면 화면 함께 보시면 이거 로고 보는 순간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뭐지? 딱 로고를 보는 순간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이렇게 덴마크 기업을 좀 보게 되는데 어제는 저희가 노보노디스크를 좀 봤었고 그렇죠. 물론 일라이리도 같이 봤습니다만 예. 이번 덴마크 기업은 어디냐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그러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죠. 해운사. 머스크. 예. 근데 머스크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머스크의 실적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뭐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에비타 이익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전 이익이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에비타 이익도 거의 80% 넘게 증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면 어쨌든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의 6분의 1 정도를 머스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월마트나 아니면 나이키나 이런 기업들도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 거 가져와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 다 머스크의 그 전기선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기선이 전체 물동량 가운데 전 세계 물동량 가운데 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네가 수익이 줄거나 그리고 얘네가 매출이 준다. 그럼 확실히 소비 준다. 주는 거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전 세계적인 소비의 추이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머스크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매출액 반토막, 이익은 80% 증가. 그래서 제가 오늘 표는 준비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머스크의 주가도 오늘만 1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머스크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거기 머스크의 주가가 어쩌고 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 소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 3분기에 정말 4.9%라고 하는 성장률 쇼크가 났던 것도 미국의 소비가 너무 좋기 때문인데 과연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자, 다음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표의 특징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직접 쓰셨어요? 네.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이 뭡니까 실적 프레젠테이션 실적 다 끌어 모아갖고 거기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제가 이제 머스크의 실적 성장률 추이를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 글씨 크기 어떻게 크게 하지? 아니 그냥 말로 크게 외쳐요. 그냥. 그래요? 귀 따갑게 멀리 외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놀라지 마세요. 예. 자, 이쪽 부분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고요. 파란색이 매출이고 밑에 회색 선이 에비타 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46.7% 감소. 그다음에 에비타 이익은 82.4% 감소. 망했어. 근데 제가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았어. 작년에 뭐 공급망 이슈 있었고 그리고 막 물가 상승할 때 막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해운 뭐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뭡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운임도 올라가고 이제 엄청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고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장기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빠지고 있다.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작년 3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CEO도 직접 그 얘기를 했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뉴노멀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이후부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공급 과잉이 보인다면서 이것 때문에 가격 하락이 촉발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직원을 10,000명 해고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10,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9%입니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10%. 사실 해운사니까 그렇죠. 뭐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10,000명이면 거의 9%의 직원을 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해고를 하고 엄청난 구조조 조정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익이 82% 줄어든다는 거는 거의 9분의 1 토막이 그러니까 9분의 1 토막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나머지가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라는 건 소비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준비한 건 이겁니다.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래서 이제 진짜 컨테이너 운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이것도 직접 하셨어요? 이거는 뭐 지표 나옵니다. 이건 지표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이 작년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그때 얼마나 이게 급격하게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 전까지만 제가 이 표랑 다시 비교해 볼게요. 표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요때. 그러니까 좋다가 안 좋아졌을 때. 성장이 일어나다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4,000 정도였던 운임이 1,900으로 반토막 나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많이 머스크의 매출과 이익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수요의 감소를 제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한 건데 한편에서는 이 수요의 감소가 물가 하락을 의미할 테니 결국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운송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품이에요. 근데 상품 물가는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안 잡히고 있는 물가는 결국 서비스 물가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물가와 임금 그다음에 주거비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소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물가가 잡힌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 소비는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GDP가 높게 나오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털이 부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후자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후자 같긴 합니다. 이거 펀더멘털이 약간 부정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 쪽에 네. 소비 쪽으로 소비가 예. 좀 부진하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머스크도 예전에 그 아세요? 네. 흠슬라 흠슬라 네. 갔을 때 크게 또 많은 분들이 네. 관심 가져서 봤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안 본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해운업이 원래 굉장히 장기 트렌드를 탑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반짝 좋았다 10년 동안 안 좋았다. 반짝 좋았다 10년 동안 안 좋았다. 이런 트렌드를 원래 가져가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 뉴스 이렇게 잠시 좀 짚고 가도록 하겠고요. 또 유산원님과 함께 또 세부적인 뉴스 같이 보는 시간 뒤에 가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 나왔는데 15만 건. 안 좋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진짜 근데 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모르겠으나 실제로 안 좋았네. 실업률도 3.9%. 이건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